공유 시작했거든요. 오케이. 몇 분 더 들어오셔야 되나요?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선물에서는 그 롤오버가 있잖아요. 그 만기 때마다 그 새로운 만기에 선물 그 계약이 이렇게 롤오버가 돼야 되는데 어 그게 굉장히 어렵다. 물론 증권사 같은 데 가면 어, 선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선물이다 그러면 3월물이랑 6월물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합쳐주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그 만기 때까지 어, 그 전월물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만기 이게 만기 끝난 다음에는 그 새 월물을 이렇게 그냥 그 가격으로 그냥 차트를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일부 증권사에서는 수정 주가 혹은 수정 가격 그걸로 또 연결 선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어 이전 월에 그 만기의 그 맨 마지막 종가랑 그때의 그 새 월물 그 종가를 이렇게 그 차의 가격을 그만큼 이렇게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해요. 그 이전에 그 모든 차트들을 그거에 그 높이, 키 높이, 눈높이를 맞춰주거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프라도 아저씨는 그런 방법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네, 그거를 그래서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자기 생각에는 있다. 그게 이제 ETF 트릭이라는 건데 ETF 트릭 그 뭐냐면은 그 마치 그 이 앞에서 말했던 이 여러 가지 뭐 선물이 됐든 뭐 인덱스가 됐든 뭐 바스켓이 됐든 그런 게 마치 하나의 ETF인 것처럼 ETF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만들자. 예, 그런 거예요. 참고로 이런 비슷한 거를 이게 구현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 네, 블랙아웃 CEO의 신테릭 타임 시리즈라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2019년 3월 9일에 뭐 시작했다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이 있는데 여기 이게 약간 보니까 이 보세요. 이 인덱스들을 묶어가지고 또 하나의 그 합성 시계열을 만드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됐어요. 예. 그래서 더 관심 있으시면 이쪽을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작업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 인덱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 왜 돈을 받냐면은 할 일이 많아요. 예, 이상한 데이터도 뽑아야 되고 뭐 주식 분할이라든가 뭐 그런 바스켓 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다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개인이 하기에는 좀 너무 빡세다. 그래서 그 일장에서 얘기했듯이 팀으로 이제 하는 그런 스케일의 일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는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ETF 트랙이 뭐냐면은 이 시간 1부터
그 끝나는 시간 t까지 그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에 어떤 allocation 벡터, 그러니까 그 가중치죠. 그 각각의 그 종목들이라든가 또는 롤 할 때의 그 가중치를 이렇게 곱해서 여기에 1달러를 투자를 했다면 이게 얼마가 되었을 것이다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2달러 시작을 해서 여기 1달러 투자했다면은 이게 뭐 어떤 바스켓이 됐든 뭐 종목 구성원이 바뀌었든 뭐 선물이 롤오버가 됐든 상관없이 그게 지금 몇 달러가 될 것이다.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또 결국은 이 W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H 값을 여기에 넣고 이 델타 값을 여기에 넣으면 이 K 값이 나오고 K는 KT는 T-1 그 이전 값에다가 이거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일단은 이 부분만 보면 되죠. 이 otherwise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바들 외에는 그냥 똑같이 해라. 그렇죠? HT-1으로 똑같이 하라. 또는 이 델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 변화로 해라. 나머지는 뭐냐면은 뭔가 이 가중치를 이렇게 이게 더해주고 이거는 오픈이거든요. 오픈 가격도 반영해주고 여기서도 오픈 가격을 반영해줘서 어,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보면은 프로핏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을 다 재투자하는 걸로 반영한 거다. 예, 상당히 그 껍증스럽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2장의 두 번째 파트를 발표를 맡은 이유는 이걸 좀 더 해보자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할 짓이 못한다고 결론내고 약간은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일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빡세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렇다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네,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그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어, 예, 리밸런스 하는 그 코스트를 또 이렇게 연산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비드에스크 스프레드, 그러니까 그 팔자와 그 사자의 그 호가 차이를 또 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 거래량을 모델링을 해서 마켓 임팩트를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게 얼만큼의 그 인덱스 그 될 것이다. 그 모델링을 하는데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완벽하냐? 완벽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건데, 잠깐만, 이 자료에서 이거는 줘도 되겠다. 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 W 그 가중치 벡터를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 PCA 웨이트를 이용하는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코드가 뭐냐면은 PCA 웨이트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 그 유저 디파인드 리스크 디스트리뷰션을 쓴다면은 여기다가 그걸 넣어야 되고 디스트리뷰션을 안 넣으면은 이 아이젠 밸류를 가장 작게 하는 그런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예, 상당히 살짝 어려운 개념인데 하여튼 이 개념은 그거예요. PCA를 활용해서 뭘 하는 게 뭐냐면은 ETF 트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W를 PCA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그 만기 때마다 이 롤을 하게 되는데 그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갭을 결국에는 여기서 그 리턴하는 게 뭐냐면은 먼저 이 갭을 먼저 리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갭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3월물은
지금 월물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 3달러 50센트를 빼줘라. 그다음에 뭐 그 다음 월물 4월물에는 지금 가격에 대비해서 뭐 2불 70센트를 빼줘라. 예,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예, 이걸 구해서 롤드 시리즈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정 주가의 연결 선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꼭 이 사람대로 할 필요도 없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우리가 그 임의적으로 이 월물에는 이 정도 내려갔으니까 이 정도를 빼줘 뭐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 넣어야 된다. 예,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정 주가를 안 넣고 머신러닝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다음 만기로 넘어가니까 가격이 뭐 예를 들면 3불 차이가 나는 거를 머신러닝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 근본적으로 중요한 가격의 뭐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 연결 선물을 그 수정 주가를 반영해서 넣으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런 얘기고 또 근데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이너스 가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좀 그 증권사랑 다르게 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그 원유 가격이 그 저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미친 듯이 이상해져가지고 마이너스 가격도 갔었잖아요. 근데 그걸 원치 않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가격은 마이너스면은 어 상당히 복잡해지죠, 이게. 네, 상당히 복잡해져서 그래서 이것도 마치 1달러를 투자했을 때 이게 얼마가 되느냐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러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거를 쓰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어렵고 어, 선물을 하신 선물을 하신 분 아니면 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로는 제가 아직 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중요한 점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4장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이나 뭐 있으신 이게 좀 어려가지고 질문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철학은 이거예요. 그 머신러닝에 이런 어떤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변화가 아닌 어떤 뭐 웨이팅 변화라든가 종목 변화라든가 만기 롤오버 이런 걸로 인한 거를 머신러닝 그냥 넣으면은 얘가 쓰레기 데이터로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하나의 상품인 것처럼 또는 이렇게 계속 그 지속이 되었던 상품인 것처럼 1달러를 기준으로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 네, 이런 철학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정리가 된 걸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다음 장이 더 재밌거든요. 한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혹시 그러면 저 배당락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당락이 네. 그러니까 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D가 디비덴드랑 뭐 이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 배당금을 그 주가에 더해야죠. 네, 주가에 더해야죠. 그냥 또는 그 1달러 기준으로 만드신 그 지수에다가 그 네. 적당한 소수점을 더해라는 거죠. 예, 그거를 재투자한 거를 이제 하니까. 이렇게 해서 튀는 값으로 보이지 않게 잘 그 컴플리먼트를 해주려는 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머신러닝 이 모델이 그거를 적절히 학습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배당락 하면 보통 이제 주인님 말씀이 뭐냐면은 보통 배당락을 하면 배당금을 이제 따라 넣은 당상이니까 그것 때문에 올랐던 주가가 갑자기 한순간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배당금을 이제 받은 거라 반영을 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이 배당금을 받은 거를 재투자한 개념으로 적절히 더해주면은 그게 좀 덜하겠죠. 예,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답변이 됐다고 네.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그 진도를 넘어갈게요. 2.5장은 샘플링 피처스예요. 샘플링 피처스. 이게 뭐냐면은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하는 그런 피처다. 그런 변수다. 네, 이런 개념이고. 자, 샘플링을 왜 해야 되냐면은 먼저 서포트 팩터 머신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은 샘플 그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은 잘 그거를 대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서포트 팩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타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은 좀 이렇게 그 연관이 있고 좀 말이 되는 좀 상관이 있는 그런 데이터의 학습을 해야 잘하지. 그냥 다 때려 넣는다고 잘하지 못해요. 자, 이건 이제 또 딥러닝이랑 또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딥러닝은 다 때려 넣잖아요. 근데 어, 그 금융에서는 그 쓰레기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다 때려 넣으면 가베이지 인 가베이지 아웃 그것에 걸립니다. 예, 걸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조건 하에서 있는 것들을 골라서 그거를 머신러닝 넣어줘야 되지. 예를 들면 그 가격 데이터를 하루 종일 데이터를 그냥 다 넣어주면은 얘가 학습을 거의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캐탈리스트 같은 어떤 촉매 같은 어떤 조건을 이후에 예를 들면 가격 변동을 그 분석을 해야 되지. 그랬을 때 더 정보를 담고 있는 피처를 찾아낼 수 있다.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추상적으로 되게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3일 연속 주가가 올랐어요. 네, 전날. 네, 3일 연속 주가가 오른 다음에 가격 방향 예측해 보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더 의미가 있지. 그냥 가격 데이터 다 던져주고 자 내일 오를까 내릴까 점쳐봐. 머신러닝 금융 머신러닝 이걸 잘 못한다는 거죠. 네. 또는 예를 들면 하루 중에 어, 예를 들면 변동성이 5분간 변동성이 지난 뭐 30분간 동안 변동성보다 뭐 2배 크기로 올랐을 때 가격이 뭐 하락할 확률을 맞춰봐라. 하락할지 상승할지 클래시파이를 해봐라.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샘플링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의미 있는 피처를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3일간 주가가 올랐다. 아니면 지난 30분간 5분 그 가격 변동성이 뭐 두 배가 됐다. 네, 그런 거를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 책에는 이제 예제를 하나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또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 장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피처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들을 별도의 팀을 둬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샘플링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다 다운 샘플링 얘기하죠. 어, 예를 들면 틱 데이터를 1분봉, 5분봉으로 만드는 게 다운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로 하죠. Constant Step Size, Lean Space Sampling이라고 그, 리니어하게 스텝 사이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2.2장에 나왔었던 그 타임바 우리가 보통 쓰는 그 시간봉이 이런 다양 샘플링이에요. 일정한 시간의 스텝으로 순차적으로 샘플링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텝 사이즈가 그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뭐 1분봉이다, 3분봉이다. 예, 그리고 아웃컴이 시드바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1분봉을 9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야 3분봉을 9시부터 시작하느냐 9시 1분부터 시작하느냐 달라지죠. 어, 또는 이렇게 할게요. 30분봉을 9시부터 시작하느냐 9시 1분부터 시작하느냐 되게 달라지는 게 일단 오픈 가격이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하이 로우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하이가 29분 40초에 나왔는데 우리가 아니지. 9시
9시 30초에 나왔는데 우리가 9시 1분부터 시작하면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하위도 달라지지. 그다음에 클로즈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 끝나는 시간 달라지니까. 그래서 스텝 사이즈도 임의적이고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예,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다음에 방법은 유니폼하게 샘플링 하는 건데 그거를 또 랜덤하게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랜덤하게 이렇게 예, 마치 유니폼하다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랜덤하게 이제 말을 만드는 거죠. 그것도 이 앞에 있는 거의 문제는 해결하지만 어, 랜덤하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not good enough.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벤트 베이스 샘플링 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3일 연속 뭐 상승했다든가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샘플링을 하겠다. 그래서 머신러닝에다가 모든 뭐 가격 데이터를 다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특정 조건에 의하여 그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에 넣어서 모델링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기보다는 트레이더도 마찬가지죠. 투자자들은 보통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베팅을 하죠. 예를 들면 이평선 쓰는 사람들은 골든 크로스 났을 때 매수를 하겠죠. 또는 뭐 그 재무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매수를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벤트 베이스 샘플링이 이 논리적으로도 맞다는 거죠. 머신러닝에다가 사람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뭐 그런 거를 넣어줘야 되지 모든 틱데이터만 다 때려 넣어줘봤자 결과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가베지인 가베지 아웃이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오는 장들은 17, 18장, 19장이거든요. 17장은 이제 스트럭처럴 브레이크, 어떤 구조적인 어떤 이탈이 발생했을 때 머신러닝을 하자, 뭐 그걸 찾아내자, 피처를 찾아내자는 장이고 18장은 엔트로피예요. 어떤 그 시그널을 우리가 추출을 해내는 거, 예, 그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인데 18장이 그걸 다루고요. 19장은 그 시장 미시 구조적인 어떤 현상들을 피처로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활용할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변동성이 튄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이퀄리브리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을 때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데프라도 씨가 얘기하는 거는 머신러닝을 쓰고 싶으면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머신러닝을 만들어 그 트레인을 해라.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가 어떤 좋은 이벤트를 찾아냈으면은 이걸로 쓰고 했는데 별로다. 그러면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변수들을 써라. 뭐 가격이 될 수 있겠고 가격 상승이 될 수 있겠고 뭐 파워 레이쇼를 쓸 수도 있겠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이해 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본 베이스 깔고 가는 거는 금융 데이터에는 가비지가 많다, 노이즈가 많다. 그래서 그걸 다 때려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서 이벤트 베이스로 해야 된다. 네, 그 한 예로 큐스텀 필터를 예시를 준 거예요. 이 장이 이 큐스텀 필터를 다루기 위한 장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예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그 예를 들면 가격 데이터를 넣었을 때 가격에서 어떤 expectation을 그려요. 근데 그 expectation을 우리는 평균으로 예를 들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가는데 그 이평선을 만들어서 이평선보다 얼만큼 떨어졌을 때 뭘 하겠다. 뭐 그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더라고요. 이평선을 만들어서 그게 많이 떨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필터를 하겠다. 그래서 이 수식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걸 만들려 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고 어, 이런 이 점들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이는데 이 점들을 핀포인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어떤 점이냐면은 이평선에서
충분히 벗어났을 때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치면은 이 시점이 그 벗어난 시점이니까 제가 이야기는 이래요. 한 이 정도의 가격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격 흐름을 예측해봐 하는 거죠. 다음 흐름이라면 이 정도 후에 가격 흐름을 예측해봐. 그럼 하라고 예측하겠죠. 예. 그래서 돈을 벌자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데이터를 넣어주고 자 이만큼 데이터 넣어주고 상승인지 하락인지 넣어봐 예측해봐. 그럼 얘는 상승으로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손실이 났을 테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다음 뭐 5일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해봐 이게 아니라 이 어떤 시점들을 써가지고 이거 넣어주고 이 데이터 넣어주고 이 데이터 넣어주고 이 데이터 넣어주고 이 데이터 넣어주고 해서 이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봐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자, 예. 자, 그래서 그 한 예가 퀴선 필터링이고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시간 t가 이래서 그 터미널 t까지 어떤 y 값이 있어요. 예, 가격이죠, 가격. 종가를 넣는다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저는 잘 이해 못했는데 이 주변으로는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인 거다 이게 이 가격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속 바뀌잖아요. 스테이셔너리하지 않잖아요. 평균도 바뀌고 변동성이 바뀌는데 적어도 이 로컬 내에서는 스테이셔너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이해되는데 하여튼 그리고 IID다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Observation이다. 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맥스를 때리는데 이 맥스를 때리는 이유는 제로 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음수 값을 안 떨어지고 그냥 제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로가 아닌 경우에는 이 값을 취하는데 이 값은 뭐냐면은 이전 가격 ST-1에다가 이 가격을 또 한 번 더해줘요. 더해주고 빼기를 뭐 해주냐면은 T-1 시점에서 생각했던 그 expectation 가격 T 시점에 이 가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이거예요. 그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mean value.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이평선을 계속 그리고 있다가 처음에 또 0으로 시작해요. 0으로 시작하고 자, 그 다음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가격을 더해주고 0에다 이 S0에다 더해주고 그 이평선을 그 이전에서의 그 예상했던 이평선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평선에 대비해서 이번 가격이 크면 클수록 여기 계속 누적이 되겠죠. 네, 누적이 돼서 이 값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평선보다 지금 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그럼 이게 음수가 되겠죠. 이평선보다 지금 가격이 낮으니까. 그럼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면 무시하고 그냥 0으로 해버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하는 이벤트를 찾는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0으로 시작하되 지금의 가격 더해주고 이평선으로 예측이 되는 그 가격을 빼주어서 그러면 자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이게 이평선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커지니까 어떤 그 트리거가 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예, 자 ST고 자 ST를 만드는 방법을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어떤 트레이쇼드를 넘으면 액션으로 그거 규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넣을 때 그 어떤 이벤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 이벤트 트레이쇼드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누적적으로 만들어 온 ST가 H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이벤트이다. 자, 이건 수학적 기호가 뭐냐면은 이거이면 이거고 반대로 오른쪽이어도 이거다. 이게
뭐죠? 그 한국말 뭐죠 이게? 컨트라 파지티브 뭐 하여튼 그게 잘 모르겠네. 자, 명제. 예, 명제가 이거 두 개다. 그리고 왜냐면은 타워가 시점인데 1부터 10까지의 시점, 지금까지 현재까지 시간에서 있을 때 for every 이건데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YT 빼기 이거 이평선 이거의 합이 H보다 크거나 작거다. 그래서 이게 수식어로는 겁나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SD 값이 HV를 초과하면 이벤트를 보겠다 이거예요. 예. 자, 이벤트다. 그리고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S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승을 보는 이벤트고 S 플러스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더한 거예요. 시메트릭하게 하락도 만들어 보자. 하락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하락을 뭐냐 탐지하는 거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번에는 미니멈을 때리죠. 맥스 함수를 때리지 않고 그냥 0 했으니까 제로 플로우가 아니라 제로 실링, 예, 제로 실링을 만드는 거예요. 즉 계속 음수값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ST-2 이 값에다가 T-1 값에다가 마찬가지로 주가를 더하고 이평선을 빼기를 해주는데 지금 가격이 이평선보다 낮을 때만 여기다 그 기여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여를 해서 네, 미인을 만들면 또 마찬가지로 하락을 탐지하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넘쳤을 때는 어떻게 되냐? 넘쳤을 때는 ST를 리셋을 합니다. 예, 0. 그래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벤트가 발동이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 이게 가격들이 계속 이평선 위로 넘어가서 누적 값이 어떤 트레시홀드를 넘었어요. 근데 여기를 볼게요. 여기. 그럼 또 상승해요. 그럼 또 발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0으로 리셋을 시켜줌으로써 계속 이게 발생이 안 돼요.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 나면 계속 골든 크로스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방지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리셋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그 장점이 뭐냐면 책에서 뭐라 말했냐면은 어떤 트레시홀드 주변으로 허블 어라운드가 뭐냐면 계속 거기서 서성거리다 해요. 이평선 전략들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계속 왔다 갔다 발생할 때가 있어요. 비슷할 때. 근데 이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은 그 발동이 되면 0으로 세팅하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런바 그런 것처럼 일단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벤트 발생 안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발생합니다. 네, 그게 또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는 어디냐면은 또 이 그 블랙 알 CEO 이분께서 잘 구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소스 코드들은 이 스니펫이라는 곳에 다 있고 제일 먼저 나오는 소스 코드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랑 약간 다르게 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더 깔끔하고 뭐 TQDM, 이 프로그레스 바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더한 거죠.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 로그 가격을 한다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참고로 가격은 모두 다 로그 가격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스니펫 2.4 책에서도 로그 가격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로그 가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네. 그래서 노트북에 돌려보면은 이게 돌아가요. 참고로 어떤 가격을 썼냐면은 그 S&P 500 가격을 야후에서 긁어왔거든요. 2014년부터 2019년 긁어왔고 H 값을 이거는 임의적이에요. 1로 이렇게 넣었는데 보면은 엑셀사이즈인가 거기에 이 값을 뭔가 좀 이게 변동성이나 그런 걸 활용한 걸로 뭐 바꿔봐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임의적으로 하면은
일로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7번이 나와요. 6번이 나오고 제가 이걸 차트에다 그리려고 했는데 그거 하다가 지금 지금 쉬는 시간 끝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 노트북을 제가 공유를 할게요. 공유해서 이게 2014년부터 이거니까 아마 많이 올랐을 때 이 핀포인트를 찍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데이터부터 이 데이터에 끝나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넣어줘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트레이닝을 해라. 네, 이런 철학입니다.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거를 작년인가도 이거를 했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창의적인 피처들을 만들어 보자고 했었거든요. 이거 발표를 들었었던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좀 하셨었나요? 아니면 아직 못했나요? 그, 주현님이랑 한상님 혹시 이쪽으로 좀 해보셨어요? 컴사 필터는 만들어서 써봤어요. 아, 예. 샘플링으로 쓴 게 아니고 그냥 컴사 필터 자체를 픽처로 그냥 넣고 아, 해봤었죠. 네.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네요. 예. 네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컴사 책에 필터에서 이제 세팅이 포인트가 많이 찍힐 때가 이제 빈번하게 내가 원하는 그 추세라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단위 시간당 컴사 네, 필터에서 찍히는 횟수가 많아지는 때 이제 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해봤어요. 오케이. 뭐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나요? 한상님이라든가 뭐 재진님 뭐지? 누군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 expectation을 뭘로 할 거냐. 여기서 이평선을 쓴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mean이니까 mean value. 그 다음에 이 이평선을 하는 이 기간도 다르게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threshold를 h 값을 최근의 변동성으로 뭐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 빼기를 하지 말고 뭐 나누기를 뭐 할 수도 있겠고, 또는 가격이 아니라 뭐 다른 데이터를 쓸 수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몇 가지를 시도를 해봤어요. 몇 가지 시도를 해봤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18장, 19장 엔트로피를 활용해서 그 엔트로피가 어느 정도 넘었을 때만 뭘 한다든가, 또는 아까 주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자체를 또 피처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무궁무진한 응용 분야가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머신러닝 데이터를 넣으면 다 때려 넣는다고 뭐가 나오지 않는다. 네. 뭐 혹시 여기서 뭐 질문 사항 없어요? 뭐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나 이상하네. 그, 이해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네, 그러면 이해되신 걸로 예, 설명을 잘했는지 예습을 잘했는지. 자, 그러면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마지막에 그 무관님 혹시 그거 뭐지? 저희 커리큘럼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떤 부분이요? 그 저희 그 주제 발표 그 커리큘럼 써 있는 거. 근데 아, 네. 공지사항에 이거는 출석표고요. 공지사항에 있어요. 예. 저기 잔디방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잔디방 공지사항이요? 공지사항에 위에 커리큘럼. 네. 예, 이거 지금 4월 3일 그 2차 세션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와
해주실 분 좀 지원을 해주세요. 지원이 없으시면 뭐 제가 땜빵을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하실 분 없나요? 안 하셨던 분들이 갈 거고 김탱이 안 오셨고 재진이 혹시 발표하실 거 없으세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네. DAT에서 한 거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예. 네, 준비 중이에요. 지금 아직은 정한 게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히 제안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17일은 꼭 다른 분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제가 하고요.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17일을 저를 넣으세요. 네, 17일에. 네. 네, 와, 강학습으로 하나 할게요. 무관님 거기다 저 3일에는 제 이름하고 17일에는 주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2차 세션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랑 어떻게 진행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 설명을 2차 세션에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